그 다음은 이걸 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원래는 먼저 해요. 똑똑. y는 equal fx는 a, b를 지난다 라고 해석해요. 맞죠? 지금 여기에서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텐데 fa는 b다는 무슨 뜻이냐면 방금 다민이가 이야기했던 fx를 누구로 나누면 x-a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이다? b이다 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fx는 equal a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단원에서는 주로 얘를 물어볼 텐데 저자가, 저 출제자가 이 문제를 꼬고 싶으면 이것으로 힌트를 줄 거예요. 또는 얘로 힌트를 줄 거예요. 얘로 힌트를. 이해되니? 이 아이로 힌트를 주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고 또는 이렇게 힌트를 주고 난 다음에 풀이를 이렇게 풀어야 쉽게 나오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 문제들이 되는 거야. 오케이. FA는 B다가 정말 심플하고 정말 단순하고 명쾌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이거는 굉장히 이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x가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보고 항등식이라 그러죠.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 프리패스를 말하는 거고요. 방정식은 x에 특정한 x를 대입해야만 성립하는 식, 특별한 자격이 주어져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 같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항등식과 방정식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항등식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우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미정계수법은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글씨 보이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 글씨 알겠어요? 네. 똑똑하네. 이거 어떻게 알아봤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숫자를 하나씩 다 대입해 가시면서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하면서 풀어나가는 수치 대입법이 있고 항등식은 성질이 있어요. 각 차수의 계수들끼리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계수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계수 비교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할게요. a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b이다 라는 게 있으면 수치 대입법은 1번의 문제를 푼다라면은 x에다가 아무런 숫자나 대입해도 되니까 x에다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1은 b 나와요. 아무나 대입해도 되니까 1 대입합니다. a 플러스 1은 2 더하기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b가 1이고 a는 2구나 라고 구하는 게 수치 대입법.
계수 비교법은 뭐야? x의 계수끼리 같아야 되잖아.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잖아. 라고 푸는 게 계수 비교법이에요.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수치대입법과 계수 비교법 둘 다 중요한데 수치대입법과 계수 비교법 중에서 좀 더 이 정의의 정의 항등식의 정의에 맞는 방법은 뭘까요? 수치대입법이에요. 수치대입법이 항등식의 정의에 좀 더 맞는 풀이에요. 그래서 유치해 보이는데요. 일일이 대입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수 비교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치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이 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냥 이야기만 해볼게요. 이런 건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얘들아 ax 플러스 b가 0이면 이게 항등식이라면 누구의 항등식? x의 항등식이라면 a는 0이고 b가 0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왜 ax 플러스 b가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죠? 이걸 고민하게요. 오늘 아주 간단하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아무런 숫자나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맞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 봤어요. 0을 대입해 봤더니 b는 이퀄 0 나왔어요. 그리고 x에다가 1 같은 거 대입해 봐요. 그럼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도 0 나오는 거야. 그래서 a도 0, b도 0이야. 이해되겠니? 당연한 게 아닌 거야. 당연한 게 아닌 거야. 항등식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일 때 a는 이퀄 c이고 b는 이퀄 d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x에다가 0 대입해 봤더니 x에다가 0을 대입해 봤더니 b와 d가 같고 x에다가 1을 대입해 봤더니 b, d가 같으니까 사라지고 ac가 같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 성질조차도 계수 비교법이 성립하게 되는 성질조차도 수치대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오케이? 항등식 풀 때 수치대입을 항상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좋아요. 이건 그냥 이 정도를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쵸? 이 정도 개념은. 자, 그러면은 여기 가보자. 유형 문제 1번과 1번에서 80번은 수치대입으로 푸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쵸? 0 대입해보고 1 대입해보고 얘는 수치대입법이 더 편할 거예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는 계수 비교법이 편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수치대입법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자, 유형 2번, 3번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2번) (3번까지) 해서 질문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문제 4번은 92번에 마가 질문 나왔고요. 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쪽 부분은 길게 이야기하면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전혀 뭐 우리가 그것에 가치가 크게 없으니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해하기 전에 이 친구가 좀 중요한데 fx가 만약에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플러스 쭉쭉쭉 해서 마지막 상수항까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쓰면 상수항을 못 쓰니까 a0, a1x, a2x의 제곱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써보겠습니다. an의 xn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f0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f0은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다. 오케이? 두 번째 f1도 중요합니다. f1은 뭘 의미하죠? 여기다 1 대입해봐. 1 다. 그러면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N까지 다 더한 게 나오고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수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 F1 값은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이에요. 됐습니까? 이 두 가지는 그냥 무조건 알아야 돼. 자, 그럼 선생님 문자가 두 개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 B라고 하겠습니다. 뭐 A의 A1 A의 뭐 N제곱, B의 뭐 0제곱, 네네네, 그냥 뭐 어떻게 쓰지 이거를? 이렇게 쓰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모의 A 플러스 세모의 B, 뭐 네모의 A의 플러스 네모 프라임, 세모 프라임의 B 등등등 계속해서 이것이 이 식이 A, B의 관계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A, B의 관계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뭐 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A와 B에 관련된 관계식으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개수라는 것이 존재할 거예요. 그때 이 개수의 총합 역시 마찬가지로 A에도 1을 대입하고 B에도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에도 1, 1, B에도 1, 1 다 대입하시면은 그냥 개수들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 등장하는 문자들에다가 전부 다 1을 대입하시면 모든 개수의 총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겠니?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이런 거? 우리 이거 알잖아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얘는 x 세제곱에 3x 제곱 y의 3xy의 제곱에 y 세제곱이잖아요. 여기 봐 여기 개수들 다 더하면 얼마게? 다 더하면 얼마예요? 8이에요. 이 개수의 총합이 8이라는 것을 이걸로도 알 수 있다고요. 여기 xy에다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 플러스 1의 세제곱은 얼마니까? 8이니까. 오케이? 개수의 총합을 알 수 있다고. 이해하겠니? 아시겠어요 이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개수의 총합을 물어보면 여기 x에다 뭘 대입하라는 뜻입니까? 1을 대입하라는 뜻이라고요. 당연히 이쪽에다 다 1 대입해야겠죠. 오케이? 근데 이처럼 x에 대한 내림차수냐 오름차수냐 아니라 x-1에 대한 오름차수이면 어쨌든 간에 얘가 의미가 없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2를 대입해야 이 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내 말 알겠니? x에다가 2를 대입해야 이 식이 의미를 잃어. 그냥 다 1밖에 안 되니까. 아니? 그래서 이때는 x에다 뭘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 됐니? 그럼 여기 질문하셨던 거. 미음번. A6는 최고차항의 개수이고 A0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이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0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만 주장창 3번 곱하는 거야. 이 친구는 x의 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3번 곱하는 건데 이걸 다 전개해서 상수항을 만들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상수, 여기서 상수, 여기서 상수를 곱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에요. 상수항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A6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 최고차항만 곱해야 돼요. 이해되었니? 그러니까 x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1x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얼마? 얘가 1이다.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상수항과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른 질문요? 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정리할 거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기 5번과 6번 유형에서 질문. 좋아요. 99번이요? 자, 이건 선생님 팁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미 풀었다 하더라도 이 팁은 포스트잇으로 잘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일단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봐요. 첫 번째 방법은 계수 비교법이야. 이게 일반 문제집에 가장 많이 실려있는 풀이입니다.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땐 비효율적인 풀이야. 문자를 줄입니다. x 플러스 y가 2이기 때문에 y를 줄일까요? y는 2-x입니다. 이 식을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하나의 문자로 만듭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ax에다가 마이너스 3x니까 a 빼기 3x. 여기는 6하고 6에다가 이걸 더하니까 2 플러스 b. 얘는 이제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모든 실수 x의 y의 항등식이니까 x에 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되니까 이건 x의 항등식. 그러므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오케이? 자, 이거 이해된? 안 보이나요? A는 4 아니에요? 아, 이거 3이에요. 자, a는 3이고 b가 마이너스 2. 이거 이해됐나요? 이렇게 푸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 거의 다요. 거의 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지울게 그러면 많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입니다. x 플러스 y가 2인 xy에 한해서는 x 플러스 y가 2이기만 하면은 밑에 있는 식은 항상 0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2가 되게끔 숫자의 조합을 찾습니다. 2,0 뭐 0,2 이렇게 찾아요. 2,0을 대입해요. 2,0을 대입할게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 0,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0,2를 대입하면은 6 플러스 b 0,2를 대입하니까 네, 0,2 대입했지? 네, 그러니까 6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 a는 3 이렇게 수치대입법을 풀 수 있어요. 이해되었나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수치대입법으로만 문제를 풀어도 아까 계속 비교법보다 좀 더 간결해 볼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방법은 어때요? 자, 일단 정리가 끝나면 선생님이 이거를 세 번째 방법은 설마 이렇게 푼 사람? 자, 이렇게 푼 사람 있는지 먼저 보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그런데 ax 플러스 3y 플러스 b 마이너스 4도 0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뭐만 하면 3만 하면 아래에 있는 식이 나올 것 같으니까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그러므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예요. 혹시 이렇게 푸신 분?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과연? 네,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이없이 문제가 풀린 것 같은데요. 자, 봐. 왜 이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풀었는지 이유가 중요한가 늘 말하는데 이유가 중요해요. 자, x 플러스 y는 2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오케이. x 플러스 y는 2라는 아이를 전부 다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x 플러스 y는 2인 아이들이에요. 맞나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이걸 만족해야 돼요. 이해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다 대입하면 다 0 돼야 돼요. 근데 이거 xy 몇 차식이죠?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이 식이어야 돼요. 그냥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요. 이것도 직선이거든요. 이 직선을 어떻게 가더라도 이 모든 점을 다 포함할 수 없으니까 이 직선이 곧 이 직선이야지만이 그 점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론은 두 식이 모두 서로 같은 식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99번으로 갑니다. 얘도 그렇게 풀 수 있나? 네, 가능해요. 그래서 99번은요, 선생님, 위에 있는 건 1차식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2차식이에요. 위에 있는 식을 적당히 잘 조절하시면 아래에 있는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만 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1차식으로 아래에 있는 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하면 되겠니? 제곱하면 되지 않겠니? 맞아요. 위에 있는 식을 제곱하시면 아래에 있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식을 제곱하면은 x의 제곱에 2xy의 y의 제곱이 1이 되고요. 근데 여기 상수항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2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다 얼마씩 곱해주면 2씩 곱해주면 확실하게 얘는 참입니다. 참. 얘가 참이에요. 왜? 얘가 참이니까. 얘가 참이야. 제곱했으니까. 그러니까 A가 얼마이고? 2이고 B가 4이고 C가 2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었나요? 아래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있는 식도 지금 x와 y에 관한 1차식인데 100번 문제도 x와 y는 1차식인데 그 보시면 x의 제곱에다가 x에다가 xy에다가 y항이 y의 제곱항이 나오게끔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는 좀 더 쉽지는 않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지금 이 유형문제 5번을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방법을 풀었던 개수비교법이 있고요. 개수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다시 한번, 이것도 쉽잖아요. 그쵸?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여기 문자가 3개가 있으니까 숫자 3개 찾아요. 0,1하고 1,0하고 뭐 2,-1 이렇게 3개 찾아요. 3개 대입해가지고 A, B, C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식을 잘 적당히 조절하면 이 식을 만들 수가 있다. 대부분의 문제가.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저기 넘어가 봐요. 저기 행복한 1등급으로 가보실래요? 행복한 1등급에서 203번도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미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드린 방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세워드릴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4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니까 2x x 플러스 2y는 이퀄 4라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x 플러스 2y는 4라는 직선입니다. 이 식을 잘 변형해서 제곱을 하면
안에 있는 등식 x제곱 ax y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6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버리고 볼게요. 풀었어요? 푸신 분? 답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자, 이거를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여기 항을 봐야 되거든요. x항은 있는데 y항은 없잖아요. x항은 있는데 y항은 없다. 이 말은 2y를 우변으로 넘기고 조합에는 x하고 상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4y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런 류의 풀이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한 방에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좀 막강한 파워들이 있는 풀이에요. 기억하시고요. 됐어요? 한 대씩 하나만 더 볼게요. 이 페이지 열어버렸으니까. 198번 더 볼 건데요. 198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 값이 x, 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일반적인 풀이를 쓰면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라고 쓰겠습니다. 일반적인 풀이를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풀게요. 교과서 신봉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교과서를 벗어나야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오히려 교과서 안에 갇혀있게 되면은 생각이 딱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그 생각 정도밖에 못해요. 수학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꽤 넓어요. 일단 교과서 방법은요, 이렇게 풉니다. 얘를 K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K라고 놓고요. 양변에 X 플러스 3을 곱해가지고 KX 플러스 3K 이항시켜서 X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정리해서 이거 A 뒤집어 넣은 것은 수학적 기호이고요. all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XY에 대해서 라는 뜻이에요. 모든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므로 너도 0이고 뭐야? 이거 6이 아니라 B죠? 이상했어. 너도 0이고 너도 0이고 너도 0이어야 된다. 예요, 이런 지금. 그러니까 A는 K이고 B는 0이고 6은 3K이고 그래서 K가 2가 되고 A도 2가 되고 그래서 A는 0, A는 2, B는 0. 이거 이해되나요?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데
두 번째 풀이는 역시 뭐 교과서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수치대입법을 쓰시면 됩니다. XY에 관계없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Y 아무 숫자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내가 계산하기 쉬운 숫자가 좋으니까 0,0 집어넣고 0,1도 집어넣고 1,0도 집어넣으죠. 0,0을 집어넣으면 3분의 6이 되고요. 0,1을 집어넣으면 3분의 b 더하기 6이 되고요. 1,0을 집어넣으면 3분의 a 더하기 6이 됩니다. 맞나요? 아니 4분의 4. 이거 내 말 이해되니? 이게 다 같은 숫자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b가 0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서 뭐 a가 아까 얼마였어요? 2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었나요? 수치대입법 알겠어요? 네. 자, 이게 수치대입법. 마지막 하나 더. 수바시 풀이. 자, 얘는 생각해보자고요. 생각해봐요. 이게 K라는 말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K가 돼야 돼요. 어떤 숫자가 특정한 숫자 개수 돼야 돼요. 얘 뜻이 뭐냐면 X 플러스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잖아요? 그 분자가 나와야 돼요. 이해해야 돼? 분자가 분모를,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얘를 곱하면, 얘 둘이 곱하면 X 플러스 3에다가 K배를 하면은 분자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몇 배는지 알 수 있니?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몇 배 했습니까? 3이 6이 돼야 되니까 몇 배 한 거야 지금? 2배 한 거야. 그 나머지도 2배 된 거야. 뭐 Y는 있지도 않아. 아이고. 여기에 있는 X도 몇 배 해야 돼? 2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네, B는 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로 잘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분모의 상수배가 분자가 된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거 상수항 보면 몇 배인지 나온다니까? 상수항이나 다른 개수들을 보면 몇 배인지 나와. 2배 했잖아요. 다 2배 하면 돼요. Y항은 없으니까 0Y였으니까 0Y에 2배 해도 0Y죠. 됐습니까? 얘?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네, 다시 정리하셨으면 앞으로 가겠습니다. 정리 못하고 넘어간 부분 있으면 이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라고 해주세요. 이거 맞추시면 지금 깔끔하게 스캔이 안 되겠지? 머리 아파. 자, 그 다음 유형 6번에서는 없고요. 유형 7번에서 유형이나 조리제법 자기가 모르면 질문하셔야 되는데 유형 7번, 8번 여기 없습니까? 유형 6번 한번 해볼까요? 103번. 오케이. 자, 차수가 높지 않습니다. 3차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항등식 단원에서 만났을 때와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만났을 때 얘를 다 바라보는 그 느낌 자체가 좀 다릅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바라보면은 얘는 QX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식을 보고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X에다 뭘 대입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얘를 연으로 만든 숫자를 우리가 모르겠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허수지만 있습니다. 대입해도 돼요. 근데 몰라요. 뭘 대입해야 될지. 됐어요? 그때에는 대입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몇 차이고 3차이고 여기가 2차 차수가 작기 때문에
여기 몇 차? 오케이. 그럼 여기를 그냥 쓰는 거지. 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1차식의 개수를 찾아내고 상수항을 보고 이게 1차항을 찾습니다. 1 곱하기 뭐가 돼야 되죠? B. 그리고 나머지는 개수 비교 여기에서 수치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개수 비교가 더 편하다. 개수 비교를 해서 A를 구한다. X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X의 개수는 너희들 2 빼기 B. A는 2 빼기 B. 2차항의 개수를 볼까요? 마이너스 2. 2차항의 개수. 요놈. B 빼기 2. B 빼기 2가 얼마? 마이너스 2. 아, 내가 마이너스 3x로 쓰면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안 풀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바꿔봤어. 뻔뻔하죠? 알겠니? 먼저 속이. 그러면 해결됐습니까? 네. 여기서 잠깐만 103번 문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1차라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뭐냐면 어떤 다항식과 나눴을 때 그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그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익숙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QX를 구하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중요해. 관성을 끊을 수 있는 게 중요해. 관성. 나머지 정리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특히 이단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 QX를 구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QX 값이 안 들립니다. 그냥 X에다 뭘 대입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차수가 낮음으로 여기를 구할 수도 있겠다라고 원래 내가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어려워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 관성을 못 끊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시험에서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 단원이야, 이 문제는 항등식 단원이야 라고 명시해 주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유형별로 정리되는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건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항등식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개수를 찾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시험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절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풀이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써야 돼요. 대입할 게 없으니까 라고 써야 된다고. 대입할 게 없으니까 QX라도 구해볼까?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는. 됐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케이. 7번과 8번에서 7번과 8번에서 질문이 없었나요? 그러면은 8번에서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9번에서 질문. 9번 유형이 없습니까? 10번과 11번 유형에서 질문. 자, 질문하실 땐 자기가 모르면 질문하는 거야. 10번과 11번에서 질문. 131번. 그리고요. 읽어볼게요. 뭐냐. 자, 나눗셈을 식으로 쓰면 fx를 얘로 나누면 무엇인가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그 문제하고 차이점이라면 fx의 차수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qx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qx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f에다가 뭐를 했습니까? 6x 빼기 5를 대입해가지고 이 식을 2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꾸로 갑시다. 거꾸로. 뭘 구해야 되죠? 나머지를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 식에서 나머지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죠?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야 합니다. 맞죠?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f의 마이너스 2가
R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구하라는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 F-2를 구하라는 소리야. F-2는 위쪽에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아마도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역시 예상대로 0이 됐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었나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을 보고 그쵸? 뭘 구해야 되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그 다음에 12, 13에서 질문 유형 12번 자체죠. 유형 12번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1입니다. 1.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1이야. 근데 뭐 다 그렇진 않으니까. 자, 여기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138번 때문에 그런데요. 아, 머리야. 갑자기 두통이 오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119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120에서 1 빼는 숫자라서 맞아요. 120에서 1을 빼는 숫자라서 맞습니다. 12가 10개가 하나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봐봐. 119는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11이다. 맞아요? 틀려요? 119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11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유가 뭐죠? 9로 나누면 나머지가 9보다 작은 양수 또는 0이어야 되니까요. 맞지? 실제로 얘가 그렇게 방금처럼 우리가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19는 12 곱하기 9 더하기 11에다가 그냥 리딩한 거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119를 12로 나누면 몫이 9이고 나머지가 11에다가 해석하는 거야. 근데 얘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119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12, 몫이 12이고 나머지가 11이다 못해요. 이유는 나머지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나머지의 여부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야. 됐니?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것도 있습니다. 12 곱하기 10 마이너스 얼마? 1도 돼요. 됐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나머지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얘들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없어. 얘만 보고 12로 나누었는데 마이너스 1이 남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럼 이것만 보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돼. 나머지가 얼마죠? 12로 12개씩 묶어냈는데 한 개가 부족해. 몇 개가 남는 거야? 11개가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또 하나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떤 숫자는 12 곱하기 7 더하기 15가 나왔어요. 됐나요? 이 숫자를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얘는 무슨 뜻이야? 12개씩 묶어서 7 묶음 만들었는데 15개가 나왔잖아요. 15개를 가지고 또 12개 한 묶음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11을 뺀 나머지가 되겠지. 이해되고 뭔 말인지? 그러니까 15에서 11을 뺀 나머지 3이 나머지라고 할 수 있어. 또 하나, 네모를 내가 12로 나누었는데 몫이 5이고 나머지가 111이래. 자, 이걸 가지고 이 네모라는 숫자를 1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돼? 111을 누구로 나눠가지고 12로 나눠서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지. Understand? 자, 됐습니다. 이제 기본 내용들을. 그러면 이거 봐.
이제 뭐 할 거냐면 있는 그대로 봐보자. 2008을 2008의 10제곱을 누구로 나눌 거냐면 2019로 나눌게요.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됐죠? 자,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는 얘를 이렇게 풉니다. 2009 2008의 10제곱은 2019 곱하기 Q 플러스 R. 그래서 R이 궁금한데 치환을 할 거예요. 2008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X의 10제곱은 2019는 X보다 1 큰 숫자니까 X 풀로 1로 나눴을 때 얘가 뭐가 되는지 이 식을 먼저 풀고 나서 정리할 건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은 이퀄 R. 오케이. 그럼 이 항등식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항등식이에요, 여러분.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항등식을 내가 작성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결과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게 궁금해. 아, 궁금해 미치겠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X에다 얼마 대입하면? 2018 대입하면 2018에 10제곱은 2019 곱하기 Q 2018 플러스 얼마? 1이 되었으니까 이 아이가 나머지로서 합당하냐만 따지면 돼. 합당합니까? 네, 합당합니다. 그래서 2018의 10승을 2019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이렉트로 볼 수도 있어. 자, 다이렉트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8의 10승은요 그냥 2018을 10번 곱하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 2018을 10번 곱하는 건데 2018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머지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 전부 다 2019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봐요. 나머지만. 여기 있는 숫자를 2019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전부 다? 마이너스 1씩. 그러니까 원래는 2018이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얼마가 남아요? 하나가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이 나머지만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나머지를 몇 번 곱했으니까? 10번 곱했으니까. 얘의 나머지는 각각의 나머지를 끼리면 연산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나머지가 얼마이다? 1이다. 좀 더 해볼게요. 2008의 10제곱을 200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숫자를 x로 잡아요. 선생님 얘를 x로 잡습니까? 얘를 x로 상관없어. 쓸데없는 고민. 아무거나 x로 잡아. x의 10제곱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 대입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얼마? 1. 그래놓고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2008을 대입하면 나머지 1이랑 나라.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2008의 10제곱은 2008을 열심히 10번 곱하는 것인데 이것에 2007로 나눈 나머지는 각각을 2007로 나눈 나머지를 곱해도 된다고. 각각을 2007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얼마니까? 1이니까 나머지가 그냥 1이라고요. 무조건 1이네. 아니 뭐 봐봐 무조건 1이야. 여기에 있는 숫자를 보다 1 큰 수를 나눠도 1. 이 숫자보다 1 작은 수를 나눠도 1. 무조건 1이네요. 오케이? 항상 1이진 않아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 페이지 넘겨야 되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쉬는 시간 안 줘가지고 미안한데 이것만 끝내고 내가 쉬는 시간을 주면은 수업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정리하시고 수업을 끝낼 거예요. 네. 농담이었어요.
지금 몇 시야? 지금 9시 반 되고 있어요 벌써. 그럼 지금 쉬는 시간. 살짝 주고. 아 이거 저 그래. 일찍 끝내요 그냥. 쉬는 시간. 시간 없이 가면. 그게 낫지 않겠니? 아 근데 또 없이 가면 또 늦게 끝내실 거잖아요. 뭐라고요? 없이 가도 끝까지 끝내실 거잖아요. 쉬는 게 없이 가도? 아니죠. 그런 약속을 지켜야죠. 일찍 끝내줄까요? 차라리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쉬는 시간 없이. 오케이.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집에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몇 시에 끝내실 거예요? 원래는 10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뭐 일찍 끝나면 한 59분 정도에 끝내려고. 10분 더 빨리 끝내줄게요. 10분. 50분. 20분 남았다. 20분. 네. 45분. 오. 50하고 45는 좀 느낌 차이가 완전히 달라. 네. 기분을 선물한다. 기분을 선물한다. 자, 오케이. 자, 봐봐요. 근데 이것이 잠깐만 이거 그냥 네. 뾰병 이거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2008의 9제곱을